건강한 노후를 가성비 좋은 라오스에서 새로운 인생 2막 이야기. 라오스. 나의 제2의 고향이 되다. 60대 중반에 나이에 대한민국을 떠나 라오스에 정착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 라오스였나요?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는데 말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라오스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서울에서 노후를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했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노후를 궁핍하게 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라오스 은퇴, 생활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3주간 비엔티안을 방문했습니다. 그 3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라오스의 따뜻한 사람들, 여유로운 생활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생활비의 저렴함. 월 150만 원이면 서울에서는 근근히 살아가는 수준이지만 라오스에서는 쾌적한 아파트에 살면서 주 3회 외식을 하고 정기적으로 마사지를 받으며 취미생활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고민한 것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2개월 만에 라오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라오스에서의 3년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매일 아침 메콩강변을 산책하며 시작하는 하루.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즐거움. 국제 커뮤니티에서 만난 전 세계의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 없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자유. 이 모든 것이 라오스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 때로는 불편한 인프라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라오스가 주는 혜택에 비하면 감수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불편함조차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라오스를 제2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침마다 사바이디라는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 제 얼굴을 기억하고 미소 짓는 시장 상인들, 함께 라오어를 배우는 한국인 친구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스에서의 실제 생활비부터 건강관리, 비자 문제, 주거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까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숨겨진 보석입니다. 태국처럼 관광객으로 붐비지도 않고 베트남처럼 빠르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느리지만 따뜻하고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라오스의 매력을 느끼시고 혹시 모를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권유, 함께 나누는 라오스 생활 이야기.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혹은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 그 고민 끝에 라오스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를 통해 제 경험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 2 내지 3회 업데이트되는 글에는 라오스에서의 일상, 실용적인 생활 팁, 현지 물가 정보, 건강관리 노하우, 그리고 때로는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까지 솔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생활비, 리포트 매달 초제, 한 달 생활비를 영수증과 함께 공개합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비까지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실제로 라오스에서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시리즈. 해외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건강 문제죠. 라오스의 의료 시스템, 추천병원, 건강보험 가입 방법,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리뷰를 제공합니다. 주거 가이드, 아파트 렌트부터 콘도 구매까지, 계약 시 주의사항, 추천 지역, 실제 매물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실제 집의 상태를 보여드립니다. 음식과 레시피, 라오스 현지 음식, 맛집 소개는 물론 한국 음식을 현지 재료로 만드는 레시피, 장보는 팁, 시장 이용법까지 공유합니다. 커뮤니티 정보,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의 한인, 커뮤니티 정보, 정기 모임, 언어 교환 프로그램, 봉사활동 기회 등을 알려드립니다. 여행 팁, 라오스를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여행을 즐기는 방법, 저렴한 항공권 구하는 노하우, 추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비자와 법률 정보, 은퇴 비자, 롱스테이 비자 신청 과정, 필요 서류, 갱신 방법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계절별 생활 가이드, 우기와 건기에 따른 생활 팁, 축제 정보, 날씨 대응법 등 계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 혜택도 있습니다. 비공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으실 수 있으며 라오스 방문 시 현지 가이드 역할도 해드립니다. 또한 월 1회 온라인 미팅을 통해 구독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미 2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며 많은 분들이 실제로 라오스 방문을 계획하거나 이미 이곳에 정착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더 쉽고 안전하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원하지 않으실 경우 언제든 구독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절대 제3자와 공유하지 않으며 오직 블로그 업데이트 알림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오스에서 저는 그 사실을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로그는 어떤 이주업체나 부동산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제 경험을 나누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과 이메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풍성한 정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실제 생활비 공개, 월 100만 원으로 누리는 풍요로운 삶.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실제 생활비일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정보가 많아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저는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엔티안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중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검소하지만 결코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월 3개 50,000원. 제가 사는 곳은 50평 방미터 약 15평 원룸 아파트로 가구가 완비되어 있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층에 위치해 있어 전망이 좋고 건물에는 수영장과 작은 피트니스 센터도 있습니다. 보안도 24시간 유지되어 안전합니다. 비엔티안 중심부였다면 이 정도 시설에 월 60만 원 이상 나갔을 텐데 시내에서 툭툭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저렴합니다. 전기수도 인터넷 월 80,000원. 라오스는 전기세가 다소 비싼 편입니다. 에어컨을 하루 평균 6-7시간 사용하면 월 50,000원 정도 나옵니다. 수도세는 10,000원 정도로 거의 무료 수준이고 인터넷은 Mbps 속도로 월 20,000원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느리지만 유튜브 시청이나 화상통화에는 충분합니다. 식비 월 250,000원.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우실 겁니다. 저는 아침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은 현지 식당에서 저녁은 집에서 요리해 먹습니다. 주 2회 정도는 한식당이나 서양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깁니다. 현지 식당 한 끼 2,000, 3,000원, 쌀국수, 볶음밥, 카오피약 등 한식당 한 끼 7,000, 7,000원, 김치찌개, 불고기 등 서양 레스토랑 10,000, 15,000원, 파스타, 스테이크 등 재래시장 장보기 주 1회 20,000원, 채소, 과일, 고기, 생선. 라오스의 신선한 과일은 정말 저렴합니다. 망고 1kg에 2,000원, 파인애플 하나에 500원, 용과 1kg에 3,000원 정도입니다. 제철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교통비 월 50,000원. 저는 자가용이 없고 주로 툭툭이나 택시를 이용합니다. 툭툭은 단거리 5km 이내가 3,000원 정도이고 택시는 1km당 1,000원 꼴입니다.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해서 15만 원. 가까운 곳은 자전거로 다니는데 운동도 되고 교통비도 절약됩니다. 한 달에 10, 15회 정도 외출하므로 교통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의료비 월 30,000원. 저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어 월 1회 병원을 방문합니다. 진료비는 15,000원. 약값은 15,000원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약간 비싸지만 감당할 만한 수준입니다. 또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 월 50,000원을 내고 큰 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가 문화생활 월 100,000원, 주 1회 타이 마사지 1시간 10,000원, 월 2회 영화, 관람 7,000원, 가끔 근교 여행이나 커피숍 방문 등에 씁니다. BNT 안에는 프랑스 문화원, 한국 문화원 등에서 무료 문화 행사가 자주 열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합니다. 통신비 월 15,000원, 휴대폰 요금은 월 10GB 데이터에 무제한 통화가 15,000원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속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타 생활용품, 세탁 등 월 50,000원, 세제, 화장지, 샴푸 등 생활용품과 이발, 세탁 등에 쓰는 비용입니다. 이발은 한 번에 5,000원 정도입니다. 총 월 생활비 925,000원, 여기에 예비비 75,000원을 더하면 정확히 100만 원입니다. 저는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50만 원을 저축하거나 여행 경비로 사용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을 방문하는데 왕복 항공권이 40, 50만 원 정도 하므로 이를 위해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같은 생활을 하려면 최소 250만 원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원룸 월세만 60만 원, 식비 8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의료비 30만 원, 통신비 7만 원, 기타 생활비 53만 원으로 계산해도 250만 원입니다. 라오스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 월 60, 70만 원짜리도 있고 매일 한식을 먹고 싶다면 식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검소하게 살면 월 70, 8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제 경우는 적당히 편안하면서도 가끔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중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킹, 라오스에서 발견한 진짜 행복. 숫자로만 보면 라오스는 그저 저렴한 나라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을 살아보니 라오스가 주는 진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항상 바빴습니다. 퇴직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에 오니 그런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한참 바라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메콩강변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강변에는 저처럼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낚시하는 할아버지들이 있고 조깅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리듬대로 움직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주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바이디라고 인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물어봅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30분이 걸려도 짜증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도 합니다. 앉아있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혈압약을 하루 2번 먹어도 혈압이 잘 안 잡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라오스에 온 후 6개월 만에 약을 하루 1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죠. 이유를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가 확 줄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도 별로 없고 걱정거리도 적고 날씨는 따뜻해서 몸이 편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었습니다. 차가 없으니 걷는 시간이 많아졌고 날씨가 좋으니 자전거 타는 것도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음식은 대부분 기름기가 적고 채소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건강해졌습니다. 체중도 5kg 정도 빠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뿐합니다.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라오스에서 만난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용기를 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서로에게 더 관대하고 더 따뜻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하고 수다를 떱니다.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다양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라오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했지만 미소와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이제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 인사하고 가끔 과일을 나눠 먹고 그의 손자 사진을 함께 봅니다. 말은 별로 안 통하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저는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그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라오스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루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신선한 망고의 달콤함, 메콩강 노을의 아름다움, 이웃의 따뜻한 미소,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라오스가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가끔 정전도 되고 병원 시스템도 한국만큼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들은 라오스가 주는 것들에 비하면 사소합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 행복은 돈이 아니라 선택이다. 서울에서 월 150만 원으로는 초라하게 살아야 했지만 라오스에서는 풍요롭게 삽니다. 같은 돈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좋은 옷,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진짜 행복은 여유로운 아침, 건강한 몸,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라오스에서의 3년은 제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더 일찍 왔어야 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현재의 삶이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는 분들, 라오스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행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고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삶의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용적인 조언. 라오스 이주를 고민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먼저 짧게 방문해 보세요. 1, 2주가 아니라 최소 한 달, 가능하다면 두세 달 정도 머물러 보시길 권합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거죠. 호텔이 아니라 월세 아파트를 구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상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라오스가 정말 나에게 맞는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저는 최소 1년치 생활비를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갈 비용도 항상 확보해 두세요. 만약 적응이 안 되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세요.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인사말, 숫자, 간단한 문장 정도는 알아두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라오어는 태국어와 비슷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지인들도 외국인이 자기 언어로 말하면 무척 반가워하고 친절해집니다. 네 번째, 한인 커뮤니티와 연결되세요. 비엔티안에는 활발한 한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미리 연결되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 병원, 비자 등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외로움도 덜 느낍니다. 다섯 번째,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라오스의 의료 시스템은 기본적인 것은 괜찮지만 중증 질환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한국만큼 좋지 않습니다. 심각한 지병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정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라오스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오스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곳은 아닙니다. 3년간 지켜본 결과 라오스 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잘 적응하는 사람, 느린 템포를 즐길 수 있는 사람, 불편함을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검소하지만 풍요로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한국식 편리함과 빠른 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람, 깨끗함과 질서에 집착하는 사람, 한국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 사람, 최신 의료 서비스가 항상 필요한 사람, 자녀나 손주들과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 저는 운 좋게도 전제에 속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 중에는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간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단지 라오스가 그분에게 맞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많은 분들이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저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라오스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60대 중반이니 70대 중반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만약 건강이 악화되거나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주소지와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치과 치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또한 라오스에서 저축한 돈으로 나중에 한국에서 요양시설이나 도움을 받을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메콩강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절과 날씨에 대해 라오스의 기후는 크게 건기 11월 4월과 우기 5월 10월로 나뉩니다. 건기는 날씨가 좋고 선선해서 가장 쾌적한 시기입니다. 특히 11월부터 2월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낮에도 덥지 않아 최고의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에서 오시는
방문객들도 많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더워집니다. 특히 4월은 1년 중 가장 더운 달로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는 에어컨이 있고 낮 시간에는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 나가면 되니까 생각보다 견딜 만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찌는 듯한 여름 습도보다 낫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기에는 거의 매일 비가 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후나 저녁에 한두 시간 정도 쏟아붓고 그칩니다. 스콜이라고 하죠. 비가 온 후에는 시원해지고 공기도 맑아져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길이 질퍽해지고 가끔 침수되는 지역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라오스의 기후는 적응할 만합니다. 1년 내내 반팔만 입고 지낼 수 있고 난방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위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죠. 음식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라오스, 음식은 태국 음식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일단 덜 맵습니다. 태국 음식이 너무 매워서 못 먹는 분들도 라오스 음식은 대부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찹쌀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오히려 찹쌀밥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제가 자주 먹는 라오스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하면 라프 다진 고기 샐러드, 땀마쿵 파파야 샐러드, 빙가이 군달, 카오피약 볶음밥, 쌀국수 종류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2,000, 3,00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맛도 좋습니다. 한식이 그리울 때는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당에 갑니다. 비엔티안에는 한식당이 수백 개 정도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비싸지만 김치찌개 8,000원 정도, 그래도 감당할 만한 수준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식을 먹으면 향수병을 달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엔티안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빵과 커피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바게트 샌드위치, 크루아상, 커피 등이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아침에 갓 구운 바게트로 만든 샌드위치 1,000원과 라오스 커피 1,600원을 먹는 것이 제 작은 사치입니다. 의료와 건강관리,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스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엔티안에는 국제병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제가 다니는 병원은 태국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시설도 꽤 깨끗합니다. 감기, 설사, 피부병 같은 일반적인 질병은 문제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질환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다행히 비엔티안에서 태국 농카이까지는 차로 30분, 방콕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정기검진이나 큰 치료는 태국에서 받습니다. 저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월 5,000원 정도 내고 태국에서의 치료비까지 커버되는 상품입니다. 보험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이런 보험은 60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저는 1년에 한 번 한국에 돌아가 종합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2년에 한 번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받습니다. 치과치료나 안과 검진도 한국에서 받습니다. 항공권과 체류비를 합쳐도 1년치 건강관리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자와 법적 문제, 라오스에 장기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관광비자는 30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장기 체류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즈니스 비자입니다. 현지 회사에 초청장을 받아 1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연 150만 원 정도이고 대행업체를 통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비자 런입니다.
30일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만료 전에 태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새로운 30일을 받습니다. 번거롭지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태국 여행도 겸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비자 프로그램도 생겼다고 들었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아 저는 비즈니스 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자 관련 법규는 자주 바뀌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혼자 낯선 나라에 살면 외롭지 않냐고요. 솔직히 처음 몇 달은 외로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고 익숙한 것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2-3번 만나고 라웨어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일본인 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프랑스에서 온 부부와는 가끔 저녁을 함께 합니다. 또한 인터넷 덕분에 한국과의 연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는 매주 화상통화를 하고 한국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으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한국 TV 프로그램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서 한국 소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론. 용기를 내세요. 라오스의 축제들, 근교 여행지들, 계절별 과일, 현지인들과의 에피소드들,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 실용적인 팁,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며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 60대,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오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혹은 한국의 시골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걱정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했고 매일이 새롭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제2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언젠가 라오스에 오시게 된다면 꼭 연락주세요. 메콩강변에서 라오스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사바이디, 라웨어로 안녕하세요이자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뜻입니다. 추신.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노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블로그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글에서는 라오스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우실 겁니다.